네, 안녕하세요. 144화 재해주사는 재발방지 측면으로 해야 된다는 주제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들어가기 앞서 지역 축제장 안전관리 매뉴얼을 잠깐 보시면 21년도 3월 달에 행안부에서 발행한 매뉴얼입니다. 적용 대상은 축제 기간 중 순간 최대 관람객이 1,000명 이상으로 예상되는 지역 축제, 개최 장소가 산이나 수면 등에서 개최되는 지역 축제, 사용하는 재료가 불, 북쪽, 석유류, 가연성 가스 등 폭발성 물질을 사용하는 지역 축제. 이 세 개의 축제에 대해서는 축제 개최자가 안전관리 계획을 작성해서 관할시에 제출하고 관할 지자체는 안전관리 계획이 현지 실정에 맞게 이행되는지를 점검하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안전 관련 규정 제정 시는 대상을 명확히 해야 되는 것도 좋지만 이 대상에서 제외되는 취약계층의 안전이 확보되도록 배려할 의무가 있다고 개인적으로 판단이 듭니다. 첫 번째, 산재주사표 제출 유의사항입니다. 관리 대상은 119에 신고해서 발생한 산업재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일 이상의 휴업은 산업재해 조사표를 사업주가 고용부에 제출하도록 하고 3일 미만 휴업은 자체 재해 조사표를 작성하여 자체 보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산업재해 조사표 미 제출에 의한 과태료 부과 예외 항목이 있는데요. 첫째, 체육 행사로 인한 재해, 둘째, 출퇴근 재해, 셋째, 출장 중 사고 등 사업주의 안전보건 조치와 무관한 사항은 과태료 부과를 예외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산업재해 조사표 제출 시기를 말씀드리면 아시다시피 작업장의 산업재해는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을 하셔야 되고요. 근로지휘 관계가 불명확하거나 질병재해의 경우는 통상 요양 승인일로부터 1개월 내에 산업재해 조사표를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서가 있을 경우 제출이 필요하고 사업주가 재해 발생을 인지하지 못할 경우가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최근은 산업재해 조사표 접수를 거부한 사례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향후 사고조사 내용에 대한 관리 강화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재해조사표에다가 재해자의 불안전 행동으로 이렇게 작성을 하는 경우는 지양을 하시고 구체적으로 육하원칙의 하에 의해서 작성을 하시는 게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두 번째, 안전사고 규정입니다. 사고조사 지침에 의하면 시기는 재발생 이후 24시간 이내, 범위는 일반, 중대, 아차 사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구성은 안전부사장, 해당 공정의 근로자, 노동조합 추천자, 그리고 사회 전문가가 입회해서 사고조사를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고조사 기법은 한전 같은 경우는 HPES라고 해서 Human Performance Enhancement 시스템을 개발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회사는 존 하베이의 3위 분석 기법을 활용하는 곳이 많습니다. 기술적, 관리적, 교육적 기법을 쓰고 있습니다. 기술적 원인은 기계 설비의 결함, 교육적 원인은 안전 지식 및 기능의 부족, 관리적 요인은 안전관리 조직의 결함, 안전수칙 미제정 등에 의한 관리적 결함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회사별로 사고조사 기법 같은 경우는 특화해서 그 현장 실정에 맞게 운영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재해조사 규정에는 재해조사는
인사처벌보다는 재발방지 측면으로 조사를 하셔야 되며 그 방법은 5가지는 재조사는 재발생 직후에 실시하고 현장의 물리적 흔적을 수집 보관하며 재현장의 상황을 기록하고 사진을 촬영합니다. 그래서 현장의 훼손을 방지하도록 이렇게 하고 목격자 및 현장 관계자의 진술을 확보하고 재해 동영상을 분석을 하되 개인정보 보호는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참고로 파견 근로자와 출장 근로자의 산재 처리가 약간 상이합니다. 파견 근로자는 재해가 당할 경우 사업주는 파견 사업주가 됩니다. 산재 보상이 종결된 후 파견 근로자는 사용 사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가 가능합니다. 오른쪽에 표시는 표와 같이 파견 사업주와 파견 근로자의 관계는 월급을 받는 근로계약 관계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사용 사업주는 파견을 나가서 그 현장에서 작업하는 경우 사용 관계, 지휘, 명령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그렇지만 출장 근로자의 근로 지휘는 사업주, 당초 급여를 받거나 주는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리감독자와 사업주의 법적 처벌 수위가 다른데요. 보통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보건관리 책임자가 당연히 처벌을 받고 그 업무 권한의 위임 여부에 따라서 하향 조직으로 사고 조사가 확대가 됩니다. 그렇지만 형사법에 의한 업무상 과실치사 죄목은 밑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현장의 근로자부터 관리감독자, 공장장까지 그 업무상 과실의 범위와 정도에 따라서 처벌 수위가 결정이 됩니다. 통상적으로 형사법은 관리감독자 선에서 처벌을 받고요. 산업안전보건법은 안전보건관리 책임자가 책임을 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 재조사의 특성과 그 처리 유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